자, 우리 머니코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랜만에 2차전지 커버를 좀 해드릴 건데, 최근에 2차전지 섹터의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오랜 시간 동안의 우하향의 추세를 좀 보여왔는데, 이 추세가 본격적으로 반전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또 그리고 그동안에 강한 저항 매물대 역할을 했던 이 일목구름상의 의문을 또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추세를 완전히 지금 바꿔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수급 또한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에코프로 머티뿐만 아니라 2차전지 섹터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클릭해서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마 우리나라의 몇 가지 대표적인 주요 섹터들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섹터가 2차전지 섹터일 텐데, 2차전지가 반등이 나오면 코스닥도 조금 치고 올라옵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서 개인들의 체감 지수도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고, 자, 제가 어제부터 무료방을 오픈해서 지금 운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하루 만에 2,600여 명의 구독자분들이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이거 지금 문자 보내드리고 하느라 진짜 잠을 못 잤습니다. 자, 아무튼 무료방에서도 언급을 좀 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2차전지 섹터뿐만 아니라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지수 관련된 롱 상품 일시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고요. 아니면 코덱스 2차전지 같은 ETF 상품들도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ETF나 ETN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먹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자세한 거는 무료방에서 또 제가 열심히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들어와 보시고요. 입장 방법은 현재 보시는 영상에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2차전지 에코프로 머티를 설명드리기도 할 건데, 이거는 지금 EV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 섹터까지 좀 폭넓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크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이해하시면 아마 시야가 확 트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넓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고요.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고 또 재밌을 겁니다. 자, 일단 2차전지 본 브리핑에 앞서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을 최근에 좀 그래도 뭐라도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조선업을 제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수차례 강조를 좀 드리고 있죠. 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깊게 조선업을 다루려는 건 아닌데요. 좋은 예시로서 설명을 드릴 만한 내용이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언급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적정 주가라는 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익을 베이스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익. 그래서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이냐에 따른 기업의 적정 값어치를 우리가 계산하고 환산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물론 주가라는 건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기본 산출 방식 정도는 여러분들 꼭 공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구구단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처럼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익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되고, 적어도 이익에 대한 숫자 절대값을 뭐 그때그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라 이거보다는 이익의 흐름이나 방향 정도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적정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EPS 곱하기 PER입니다.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EPS는 주당 순이익이고 PER은 멀티플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익 승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익을 산출하는 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PQC가 있죠. P는 뭐예요? 프라이스입니다. 가격이에요. 가격. 그리고 C는 뭡니까? 코스트. 비용입니다. 그리고 Q는 뭐예요? 퀀티티, 수량이에요. 수량. 이 세 가지의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에서 비용을 빼시고요, 거기에 곱하기 수량을 하시면은 최종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나옵니다. 이익은 우리가 OP라고 이야기를 해요. OP는 영업이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식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영업이익이 나오면 곱하기 이익승수 멀티플 PER을 곱해주시면 이제 적정 시총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총 나누기 발행 주식수 하면 어떻게 돼요? 적정 주가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정 주가를 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적정 주가라는 것에다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반영을 하면은 계산 가능한 리스크들이 반영이 되었을 때 주가의 디스카운트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 또 이거에 따라서 적정 주가는 얼마에서 얼마다, 이렇게 범위가 또 산정이 돼요. 그러면 그 범위 대비해서 현재가랑 환산을 해보면 몇 퍼센트의 업사이드가 있다, 혹은 몇 퍼센트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되겠죠. 어쨌든 큰 틀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체계적 리스크는요, 시장 위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자율, 그 다음에 뭐 경제 성장률, 거시 경제에 대한 변수, 이러한 모든 변동 위험들을 시장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비체계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위험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비체계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포트폴리오만 잘 구성을 하시면은 분산 투자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값들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을 구하고 플러스로 체계적 위험을 같이 계산해서 반영을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한 적정 주가라는 것이 범위로 이렇게 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이 시세까지 업사이드나 다운사이드가 어느 정도냐 이거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스 가격이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조선업에서의 P는 뭡니까? 신조선가입니다. 이 신조선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역대 최고치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C 같은 경우 코스트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후판 가격입니다. 후판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Q, 수량, 퀀티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수주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수주는 지금부터 3.5년치가 풀로 꽉 차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죠. 3년 반치의 일감이 다 들어 차 있습니다. 자,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매출은 올라가고 비용은 줄어들고 수량은 맥시멈으로 꽉 들어 차 있고 완벽하죠.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섹터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반영할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체계적 위험. 그쵸? 이 체계적 위험을 반영을 하면은 시장에 대한 리스크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떤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죠? 리세션, 경기 침체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PQC 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수량, 수주에 영향을 주느냐? 영향 안 줍니다. 경기 침체가 와도 지금 조선업은 계속 호황을 이어갈 수 있어요. 자, 이건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다 드렸었기 때문에 패스. 어차피 지금 우리 중요한 거는 2차 전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C,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은 금리를 낮출 거 아니에요. 금리를 낮추게 되면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원가가 좀 더 개선이 되는 거고, P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가 여전히 좋으니까 신조선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 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업이 계속해서 호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조선주 꼭 한 번씩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지금 안 사면 정말 200% 후회합니다. 조선업도 뭐 무료방에서는 계속 브리핑을 드릴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해서 다양한 정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차 전지 섹터로 가기 전에 EV랑 같이 보셔야 되겠죠. 전기차랑 같이 보셔야 되고, EV부터 시작해서 셀 메이커랑 소재, 장비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EV와 셀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 플러스로 에코프로 머티 같은 일부 소재 기업들 함께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전방이 뭐예요? EV입니다. 전기차가 전방 제품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판매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고요. 전기차 판매에 따라서 어차피 셀은 동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EV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뭐 주가를 먼저 잠깐만 보시면 최근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오늘은 뭐 SK 이노베이션까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추세를 전환 시도하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중에는 IRA의 세액공제 혜택 AMPC를 좀 어느 정도 더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AMPC 빨로 그래도 조금은 흑자를 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EV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는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게 뭐예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8월 초에 있었던 뭐 벤츠 화재 사건도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2차 캐즘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캐즘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은 시장 점유 혹은 시장 침투 5% 언저리에서 1차 캐즘이 옵니다. 여기서 일단은 1차 캐즘이 오고 16에서 18% 정도에서 2차 캐즘이 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에는 캐즘 여부를 떠나서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여러분들 구분지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전기차의 퍼스트 그레이드 구간에서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쨌든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안 그래도 충전도 불편한데 충전 텀이 너무 짧고 주행거리가 너무 짧으면 이거 굳이 전기차를 탈 메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행거리에 초점이 두어져 있고 이쪽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들을 많이 했었죠.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소재가 바로 양극재죠. 양극재의 에너지 밀도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컨 그레이드 구간, 지금 현재인데요. 이 세컨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충전 관련된 이슈입니다. 충전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요. 충전 관련된 이슈는 소재가 뭡니까? 음극재죠. 그래서 기존의 흑연 음극에서 인조흑연으로 넘어가고 있고, 또 차세대 음극재는 리튬 메탈 음극재를 시장에서 지금 연구 개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세컨 그레이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서드 그레이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만 구현 가능한
기술입니다. EV에서만 구현이 가능한 기술. 어쨌든 자율주행은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되고 자율주행을 통해서 우리가 운전하는 시간 동안에 시간을 세이브시키면서 인간에게 시간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전기차가 주는 기술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운전한다 그러면 운전을 집중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전하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적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내 차로 편하게 이동하면서 거기서 뭐 사무 업무를 본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등등 운전에 신경을 쓰지 않고 편안하게 다른 업무를 볼 수 있으면서 시간 가치를 높여주는 거. 이게 이제 서드 그레이드 구간입니다.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무튼 퍼스트 그레이드 구간에서는 양극재 기술 개발에 초점이 많이 두어져 있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LNF가 하이니켈 양극재로 굉장히 좋은 품질을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2차 캐즘이 오기 전이었고 또 시장 침투가 예상보다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한때 엄청난 폭등을 보였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리튬 가격이 한참 폭등했던 요때죠. 그래서 리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들 때문에 원가에 대한 압박이 정말 상당히 좀 컸었죠. 이것 또한 굉장히 문제였어요. 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중에 50% 3천만 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 3천만 원에서 40%인 1200만 원이 양극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80%인 960만 원 정도가 바로 전구체입니다. 전고체 아니에요. 전구체예요. 전고체는 전해질을 고체로 만드는 게 이제 전고체인 거고 이거는 전구체입니다. 양극재의 7, 80% 차지하고 있는 소재죠.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지금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우리나라에도 쉽게 전구체 공장을 증설을 못하는 이유가 이게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해요. 원재료 소싱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의 큰 그림에 또 방해가 될 것 또한 분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 IRA의 후속 법안 중에서 FEOC라고 있습니다. 이 FEOC에서 엔캠이 취급하고 있는 전해액이나 뭐 양극재 소재의 이 전구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단번에 내재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IRA에 대한 조건을 바로 충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년 정도 유예를 해줬던 뭐 그러한 몇몇 소재들이 있는데 이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25년 1월 달이면은 이제 유예가 끝납니다. 몇 달 안 남았죠. 그래서 결국에 내재화를 하거나 IRA 조건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중국이 아닌 뭐 주변 국가로부터 최대한 좀 해결을 하려고 우선적으로 좀 힘을 쓰고 있고 직접 미국 현지에 짓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게 또 에코프로 머티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구체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2027년 글로벌 1위로 캐파 전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봐야 시장 점유가 18%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최근에 주가가 좀 그래도 오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뒤에 이제 2차전지 섹터를 지금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아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르고 있구나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엔캠도 한번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엔캠도 지금 주가가 좋지는 않아요. 오늘 조금 움직임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고점 대비 반토막 났기 때문에 여전히 썩 그렇게 좋은 주가는 아니거든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소재를 생산하죠? 전해액입니다. 이 전해액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전해질 플러스 용매 플러스 첨가제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전해액이 되는 건데 이 중에서 전해질, 특히 이 전해질이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아직까지 엔캠이 직접적으로 내재화나 수직 계열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전해액 자체는 쇼티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공급이 생각보다 좀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 소재인 이 전해질 자체가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엔캠의 미래 가치는 뭐 캐파가 어떻고 기술력이 어떻고 글로벌 4위인데 실제로 미국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하면은 글로벌 1위 기업이나 마찬가지고 거의 뭐 반독점 수준이고 여러 가지 좋은 내용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근데 그런 좋은 내용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요. 제가 엔캠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은 여기 주가에 반영이 다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미래 가치를 본다? 이거는 조금 이제 맞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뭘 보셔야 되냐면 전해질을 내재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전해질을 내재화할 수 있다. 그러한 사업의 경로가 보인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뭔가 입장을 밝힌다. 그러면 30만 원 이상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30만 원 이상 당장 가기는 힘들어요. 자, 어쨌든 EV로 다시 돌아오면은 자, 보셨던 것처럼 리튬의 가격이 1,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이 비쌌어요. 톤당 막 5, 60만 위안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비쌌는데 리튬 가격이 비싸니까 당연히 양극재 가격이 비싸죠. 그럼 배터리 가격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전기차를 팔아도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리콜 나오면 작살 나는 거예요. 번 돈 다 까먹고 빚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나 EV라는 차량 아시죠? 유럽에서 코나 EV를 한 대 팔면은 마이너스 500만 원 적자를 봤었어요. 왜? 배터리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리튬 가격이 비싸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 가격이 비싸고, 양극재 가격이 비싸니까는 배터리 가격도 비싸요. 이렇게 해서 점점 가격을 다 원가 상승에 대한 가격을 판가 상승으로 전이를 하는데, 이거를 완성차, 자동차는 소비자들에게 전이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자동차 기업이 떠안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역순으로 오히려 자동차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배터리 가격 빠지고 양극재 가격 빠지고 리튬 가격 빠지니까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이익을 남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렇게 이익이 남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퍼스트, 세컨, 서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주행거리에 대한 고민보다는 충전 관련된 고민이라든지 또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큰 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섹터 배터리 기업들, 특히 셀메이커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투자 포인트를 봐야 되느냐. 자, 일단 첫 번째, 고점 대비해서 정말 작살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작살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는 일단 캐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캐즘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캐즘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저 또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EV 수요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리튬 가격 빠지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보는 등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증설을 한 1조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예산을 잡았던 게 물가도 올라, 금리도 올라 이러니까는 비용이 2배 이상 드는 거죠. 골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야?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고금리였잖아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었어요. 3고에 시달렸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차입에 대한 비용도 증가를 하죠. 이자 부담 늘어나죠. 이러니까 골고루 그냥 줄줄이 다 문제가 발생하면서 증설에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 뭐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거였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주가의 대폭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2차전지 어지간한 기업들은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다 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조선업으로 말씀을 드렸던 PQC에 대한 이론을 2차전지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일단은 P,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튬이 아직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 수요가 살아나면 어쨌든 리튬도 오르게 돼 있어요. 수요가 위축되니까 리튬 가격도 빠진 거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횡보 정도라도 보일 거예요. 리튬은 결국에 전기차 EV에 대한 수요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배터리 수요와 직결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 비용, 코스트입니다. P에서 C를 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용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는 금리부터 시작을 해서 슬슬 안정을 취해 갈 겁니다. 다이나믹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더 나빠질 것까지는 없어요. 증설 대기 중인 기업들도 보류를 하거나 또 일부 재검토 중이기 때문에 당장 돈이 들어가는 거에는 조금 보수적이기는 하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Q, 수량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반전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GM이에요. GM. 무료방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GM 중심으로 판매량이 꽤 괜찮게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대비해서 7월 달까지는 18.7%의 성장률을 보여줬고, 또 7월 대비해서 8월까지는 35.7%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7월과 8월 합계 21,133대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반등세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인도량 증가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던 게 전기차가 덜 팔린다였어요. 근데 전기차 판매 자체가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어쨌든 GM과 테슬라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GM과 테슬라의 EV 차량 판매가 증가를 보일수록 결국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리튬 가격 상승. 근데 그럼 리튬 가격 많이 오르니까는 원가가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디어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만 리튬 시세가 뭐 과거처럼 엄청나게 폭등을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없고요. 왜냐면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시세가 오히려 안정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리튬 가격 상승은 오히려 재고자산 이익을 확대시키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예요. 다음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 부활에 대해서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또 호재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P랑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소한으로 보합은 유지가 될 것 같고 이제 Q부터 본격적으로 슬슬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를 봐야 되는 이유다라고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마저도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근거와 논리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뭐 사실 주관적이기는 해요. 근데 팩트는 팩트고 적어도 이러한 논리 정도는 대입을 시켜서 투자를 했던 것 중에 실패한 건 없었습니다. 메이저들도 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요.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런 걸 계속 느끼신다면 애매하게 뭐 차트에다가 선 긋고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나중에 금방 해요. 주식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또 주식에 대한 속성과 본질 그리고 관점부터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 주식장은 매일매일 열리고 매일 해석하는 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은 분들께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또 소통하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보다는 헛다리를 덜 짚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무료방이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신 그 타사의 무료방과는 정말로 질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무리해서 급등주 같은 것만 쫓지 마시고 시세 변동 빠르고 막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자꾸 무료방만 들어가면 수익 자랑만 엄청나게 하는 뭐 그런 거 뭐가 의미가 있어요. 급등주 운 좋게 몇 번 먹는다고 여러분들 인생 안 바뀌어요. 근데 제대로 된 주식을 투자를 하면 이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이미 다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정규만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가치 투자 베이스로 이렇게 좋은 기업들로 수익금과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금액만 가지고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수익이 만들어지면 이건 인생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급등주 같은 걸로는 여러분들 인생 못 바꿉니다. 아시겠죠? 거기다가 풀베팅 못 하잖아요. 정말로 제가 이런 걸 다 경험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저 또한 지금보다도 더 인생을 한 번 더 퀀텀 점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고 물론 핵심적인 종목들은 정규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무료방에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한 데서 영업질 당하지 마시고요. 정석 투자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관전하시면서 다가오는 10월달의 대반등장 같이 한번 뽕 좀 뽑아 보시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무료방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650명이 하루 만에 들어왔습니다. 구독자의 4분의 1이 들어오셨는데 어제 진짜 이거 뿌리느라 폰을 몇 대나 썼는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새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오늘도 한번 제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010-6644-3303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머니코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